당신은 끈이나 하네스 없이 200m 절벽을 올라가서 발에 심연이 있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숨겨진 교회에 도달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티그레이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위험한 교회 중 하나인 센 어뷰너 예머터 GH가 있습니다. 바위에 발굴되어 절벽 꼭대기에 위치한 이 교회는 방문객들의 믿음과 용기에 도전하는 목적지입니다. 센 어뷰너 예머터에 도착하려면 순례자와 관광객은 가파르고 보호되지 않은 섹션을 포함하여 200m의 현기증이 나는 등반에 직면해야 합니다. 5세기에 지어진 센 어뷰너 예머터 GH는 극단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프레스코, 화와 고대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소이며 티그레이의 산 풍경에 대한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노력을 헌신과 참회의 행위로 고려합니다. 등반은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상승으로 시작하여 등반이 필요하며 때로는 손과 발의 도움으로 등반해야 합니다. 마지막 미터는 가장 위협적이며 절벽과 경계를 지니고 현대적인 보안 장비 없이 5m 이상의 수직 에스컬레이션을 포함하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도달할 때의 보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평온의 장소에서 독특한 영적 경험. 센 어뷰너 예머터의 내부는 똑같이 인상적이며 성경의 장면을 나타내는 오래된 프레스코, 화로 장식된 벽과 시간을 멈추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승을 극복함으로써 예술, 역사 및 성취감의 조합은 이 교회를 특별하고 신성한 운명으로 만듭니다. 센 어뷰너 예머터 GH는 에티오피아에 숨겨진 보석 중 하나이며 그것을 지은 사람들과 오늘날에도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에 대한 간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탄력성에 대한 강력한 은유이며 신체와 정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한 번 마닐라의 묘지 안에 숨겨진 도시, 삶과 죽음이 특이한 방식으로 사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세기에 설립된 마닐라의 묘지는 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묘지 중 하나입니다. 한때 묘소를 부과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을 위한 독점적인 거룩한 분야는 오늘날 자원이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사는 가족은 선택에 의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것을 합니다. 주택 옵션과 극도의 빈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서틈새 시장과 무덤을 임시 대피소로 바꿨습니다. 이 묘지에서 인생은 계속 진행합니다. 묘비, 소규모 상점 및 거리 공급업체 사이에서 음식과 기본 품목을 제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묘지는 마닐라의 거리보다 더 안전한 대안을 나타냅니다. 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분에 따라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무덤은 텔레비전, 침대, 의류 및 기본 가전 제품이 있는 집이 되어 전통적인 집의 안락함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조항을 구매할 수 있는 소규모 상점이 있어 다른 지역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밤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낯선 사람의 진입은 특정 지역을 제어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묘지 자체 내에서 일합니다. 깨끗한 무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 많은 방문객과 관광객을 위한 관을 제조하거나 작업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식수, 전기 및 기본 서비스 부족은 매일 끊임없는 투쟁으로 만듭니다. 정부는 여러 번 이사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묘지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 즉 공동체 의식과 소속을 제공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위한 공간 안의 사회를 만들어서 특이한 환경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닐라 묘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도의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2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일반적으로 로클러 공항으로 알려진 이 제품은 네팔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히말라야의 로클러 마을에 위치한 2845m, 9334피트의 고도에 위치한 이 공항은 에베레스트로 가는 등산가의 주요 입구문입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527m, 1729피트에 불과하며 이는 몇 킬로미터가 있는 기존 공항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또한 트랙의 경사는 12도의 경사를 가지므로 비행기가 착륙하고 속도를 높일 때 비행기가 빠르게 감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클러의 기후는 매우 예측할 수 없으며 두꺼운 안개와 강한 바람이 포함될 수 있는 빈번한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변적인 기후 조건은이 공항으로 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로클러에는 고급 기구 접근 시스템이 있는 다른 공항과 달리 로클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조종사는 시각적 기술을 신뢰하여 착륙하고 이륙해야 합니다. 공항은 깊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착륙 또는 이륙의 오류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클러에는 2008년에 비행기가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락한 2008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로클러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며 어려운 비행 조건에서 훌륭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루클라 공항은 여전히 에베레스트 등반을 꿈꾸는 모험가들에게 중요한 지점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서의 명성은 여행의 도전과 감정의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할 뿐입니다. 3번, 서튼 후.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는 바다의 매장으로 알려진 의식을 실천하는 특정 문화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사망자의 시체는 바다 깊이에 퇴적되거나 보트에 배치되어 해양으로 가서 신들이 안내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1939년에 고고학자인 베이젤 브라운이 일상적인 발굴을 수행하고 내부의 귀중한 보물로 가득 찬 완전한 장례식을 발견했을 때 1939년에 일어난 매우 흥미로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운이 좋은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는 서튼 후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이 발견된 순간부터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실제로 무엇을 목격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요한 누군가가 그 배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지만 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배가 재발견될 때 시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증거가 조사되고 결과가 조사되었으므로 있었을 수 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매혹적인 이론. 그것은 왕의 장례실, 강력한 통치자이며 그의 백성들에 의해 존경받거나 심지어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똑같이 높은 회원일 수 있다고 추측된다. 번호 4. 등대 3 트랑카베트.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원격 헤드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1939년에 지어진 이 등대는 베스트 매네자어의 군도에서 해발 34m 떨어진 대서양 한가운데의 가파른 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드레 인제비타이의 건축은 극한의 조건과 그 장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상적인 업적이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절벽을 기둥 꼭대기로 올라가서 미끄러운 바위, 비 및 강한 바람에서 손으로 일하면서 슬라이드가 얼음 북대서양으로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등대는 해류와 바람이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물을 탐색하는 선박을 위한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등대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는 바위에만 도달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유지보수가 주로 상승의 위험으로 인해 헬리콥터에 의해 수행됩니다.
독특하고 도전적인 위치는 자연 역경에 대한 인간의 강인과 독창성의 상징으로 로드레인제 비타이가 되었습니다. 바다와 아이슬란드 해안의 인상적인 전망으로 둘러싸인 로드레인제 비타이 라이트하우스는 기능적 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립된 장소 중 하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 등대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환경에서 구조물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능력에 대한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5. 새 고래의 바위. 태국의 푸싱 내셔널박에 위치한 세 개의 고래의 바위는 당신이 놓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놀라운 일입니다. 산의 경사면을 미끄러지는 세 개의 거대한 고래와 비스타니 암석은 인상적이고 독특한 목적지입니다. 이 암석들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 의해 성형되어 왔으며 그들의 독특한 형태는 그들을 매혹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래 상단의 파노라마 전망은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며 울창한 숲과 구불구불 한강으로 덮인 수평선으로 확장되는 풍경을 제공합니다. 새 고래의 암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당신은 잘 알려진 길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방문객들은 바위에 가는 동안 경치 좋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상의 전망은 단순히 장관이기 때문에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암석은 인상적인 외모 외에도 현지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영적 가치가 있습니다. 바위는 신성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새 고래의 바위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건기동안 날씨가 산책에 더 유리하고 전망이 더 명확한 경우입니다. 이 특별한 장소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싶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6번 판도라의 숲. 콜롬비아의 중심부에는 케이키터의 부서에는 엘바스 더 펜도러로 알려진 마법의 신비한 곳이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활기차고 환상적인 세계를 불러 일으키느니 숲은 독특한 생물 다양성과 놀라운 풍경의 구석으로 방문객과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동등하게 포착했습니다. 짙은 초목, 거대한 나무 및 다양한 풍토한 동식물로 유명한 판도라의 숲은 자연스러운 낙원입니다. 자연스러운 불가사의 중에는 희귀 난초, 브로멜리아 및 수많은 종의 조류, 나비 및 기타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이 숲을 걷는 느낌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며 자연은 구석구석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인상적인 생물 다양성 외에도 판도라 숲은 바위 형성과 숨겨진 동굴로 유명하며 미스터리와 모험의 공기를 더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질 학적 특성은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려는 척추학자와 모험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복잡한 패턴과 모양으로 석회암 형성은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풍경을 만듭니다. 판도라 숲은 자연 애호가와 모험을 위한 천국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태, 학적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산림의 생태, 학적 및 관광 가치를 알고 있는 지역 사회는이 자연 보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이연멘토에도 불구하고 판도라의 숲은 여전히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대량 관광을 피하고 진정으로 특별한 장소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콜롬비아의 모퉁이를 탐험하는 느낌은 깨끗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운이 좋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판도라의 숲은 자연의 화려함과 다양성에 대한 창문을 제공하는 숨겨진 보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7. 사우디아라비아의 엘히지어 사이트. 엘히지어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 전체이며 히그러라고도 합니다. 엘히지어는 19세기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고학 유적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시 근처의 질러즈 산에서 발견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버티어 문명의 가장 보존된 장소입니다. 이 도시는 수천 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는 향경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엘히지어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영향을 병합하는 다양한 도시 건축물을 설명합니다. 석재 조각된 텍스트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같은 다른 오래된 언어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버티언즈는 위대한 건축업자였으며 주로 그리스도 앞 1세기부터 조각된 외관으로 수많은 무덤을 조각했습니다. 이 발견은 111개의 기념비적 인무덤, 94개는 장식된 외관과 우물을 가진 나바티아 문명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나버티언즈의 유압 기술에 뛰어난 아키텍처와 숙달을 보여줍니다. 도시와 인근 오아시스에는 바위에 발굴된 약 130개의 우물을 통해 물이 공급되었으며 직경의 직경은 최대 7m이고 최대 20m 깊이입니다. 이것들은 풍부한 식수 공급원을 제공했습니다. 번호 8, 22만 달러를 거부했으며 현재 건설 중인 도로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얀시, 징시 출신의 80세대인 한핑, 황핑은 용감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의 집에 220,000달러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의 거부 후 그의 집은 도시화 프로젝트의 한가운데에 걸렸다. 이제 그의 집은 건설 중인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황핑은 기계와 잔해 사이에 훌륭한 파이프를 가로 질러야 합니다. 그의 집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것은 현대의 진보와의 매일 전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황핑은 건축 혼돈과 끊임없는 소음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으며 미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번호 9, 흑인 악마 2025년 1월 26일 NGO 컨드라익 테너리프의 한 팀은 연안에서 불과 2km 떨어진 테네리페 스페인의 플라이어 세난 근처의 블랙 데벨 피시 멜러노시터스 잔서니아이에 살아있는 표본을 시선을 낳았습니다. 이 발견은 심연강간으로도 알려진 이 종이 일반적으로 4,500m의 깊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며 표면과 넓은 일광에서 관찰하는 것은 극히 드레언이다. 해양 바이알러거 레어의 가치는 처음에 물고기를 감지 한 사람이었으며 사진작가 데이비드 자러는 목격을 기록했습니다. 시편에는 손상의 징후가 있었고 불행히도 자연 서식지 밖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 그는 그의 연구를 위해 산타크루즈대 테네리페 센터 크루즈 더 테너리프의 자연 박물관과 고고학으로 옮겨졌다. 지표수에서의 물고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불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수영 방광의 기능장애, 예기치 않은 상승 전류 또는 포식자의 비행과 같은 몇 가지 가설을 제안합니다. 이 행사는 과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의 해양 깊이를 보다 철저하게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번호 10. 오래된 얼음 기계. 옙셜은 사막의 얼음 제조 및 저장에 사용되는 고대 페르시아 발명품입니다. 이 독창적인 시스템은 기원전 400년부터 시작됩니다. 고대 페르시아인의 공학과 건축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보여줍니다. 야크차, 옙셜은 본질적으로 넓은 지하실이며 표면에 돔이 있는 돔이 있으며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도 얼음과 다른 신선한 음식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조물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5m 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 큰 돔은 땅의 깊은 곳이 발굴되었습니다. 돔과 벽은 세로오이라는 특수 혼합물로 모래, 점토, 계란 흰자위, 라임, 염소 머리카락 및 재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열과 물에 매우 저항력이 있어 탁월한 단열재를 제공합니다. 얼음 생산 과정은 겨울에 시작되었습니다. 카나트, 지하 채널 시스템의 물은 얕은 지역으로 벗어났으며
그곳에서 밤에는 얼어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얼음을 블록으로 자르고 액셜에 보관했습니다. 단열 건축 덕분에 얼음은 여름까지 몇 달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얼음 보관 외에도 야흐차는 과일과 채소와 같은 음식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내부 온도는 약 4도 사인시로 유지될 수 있으며 건조한 기후에서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보존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일부 액셜에는 카메라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액셜은 독창성과 고대 문명의 적응성에 대한 간증으로 자원이 제한된 자원과 단순한 기술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 오래된 냉각 기술은 사막만큼 도전적인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만들었던 페르시아인의 고급 엔지니어링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술은 이러한 구조를 크게 대체했지만 액셜은 여전히 혁신의 상징이며 불리한 조건에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상기시켜줍니다. 11번 고비클리 티프, 터키 남동부의 고고 학적 유적지로 선사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960년대에 발견되었지만 9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발굴된 고비클리 티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전으로 여겨지며 약 11,000년의 고대성으로 그리나 바키의 발명 이전의 신석기 시대에 그것을 배치합니다. 이 사이트는 일련의 거대한 원형 및 타원 구조로 구성되며 그중 일부는 복잡한 크기의 동물과 추상인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T 형태의 모 논리식 기둥에 의해 형성되며 그중 일부는 최대 6m에 이르며 몇 톤의 무게는 무게를 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돌들이 사냥꾼 수집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조각되고 세워졌다고 믿으며 좌식 농업사회만이 그러한 복잡한 기념물을 건설할 수 있다는 이전 이론에 도전했다. 고비클리 티프는 그의 나이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정교함에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자, 황소, 여우, 뱀, 새를 포함한 동물 크기는 놀랍게도 상세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는 또한 종교 기념물의 건설이 사회적 응집력과 유목민 공동체에서 농업사회로의 전환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고비클리 티프의 발견은 선사시대의 종교와 사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이트가 다양한 지역 사회를 위한 예배 장소인지 또는 교환센터나 회의 장소와 같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됩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구조가 가장 정교하다는 사실은 연구원들이 과거의 건설적이고 예술적 기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고비클리 티프는 여전히 활발한 발굴 장소이자 강렬한 고고 학적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은이 신비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개하여 최초의 인간의 신념과 관행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고비클리 티프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열었습니다.